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1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소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속해 있던 그 진영의 도덕성 문제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방송 이런 데 보면 그 성추행 의혹으로 그 고소한 여성, 이 고소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택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마 그 심의 문제 때문에 그걸 연결을 안 시키는데, 사실 그거 아니면 박 시장이 저런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관측이죠. 그거는 거의 그냥 99%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떤 방송윤리, 제가 보기엔 방송윤리라기보다는 어떤 집권자 측의 눈치를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거는 연결해서 논평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 신문 이런 데에서 그걸 제대로 연결하는 움직임 별로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그나마 유튜브에서 이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결국 박 시장의 오늘날의 선택을 불러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에 훨씬 팩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이 성추행 의혹 사건이라는 게 8일 오후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이 여성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일 새벽까지 받았고, 9일 10시, 오전 10시 44분에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서서 이제 발견된 것은 그 10일 0시 1분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박 시장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그 사람한테는 누구나 저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과 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얘기할 때 공칠과삼 얘기도 하고 흔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다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어떤 한 사람은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공만 있고 100% 과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사람 자체, 평가자 자체가 어느 쪽 편이다 하는 걸 입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거의 반증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과가 다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토대를 만든 주인공이다. 거기에다가 변호사로서 무슨 여성이나 어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온 활동을 했었다. 이런 점에서 박 시장의 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라는 게 이제 서울시장을 하면서 또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비판 대상에 올랐던 적도 있고, 그걸 빼더라도 이번에 이제 성추행 가해 의혹이 있는 겁니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여성이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성추행의 구체적 사례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일부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박 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실에 이제 그 침실, 거기에 이제 잠시 눈 붙이고 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박 시장의 일정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 팬티만 입은 사진 같은 거, 그런 걸 계속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증거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체 접촉은 증거로 안 남아있지만, 그 다음에 메신저, 텔레그램이라는 그 대화방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들 일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일부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경찰에 제출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 시장과도 아마 박 시장의 즉시 통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이 거기서부터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이런 선택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의 일로 따지면 이런 부분이 이제 박 시장의 어떤 흠으로 남았어야 된다. 남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의 인권운동 또는 어떤 그 시민운동이라는 측면만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권 지지자, 그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박 시장에 대한 어떤 정말 광적인 지지자들은 이 오히려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면서, 네 신상 털기를 하자.
너는 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뭐 그러면서 지금 누군지 인물을 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서울시는 금방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도 그 비서실에서 이런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벌써 누군지 금방 알죠. 금방 알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중립적인 인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박 시장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이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거는 2차 가해입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 여성이 2017년부터 계속해서 성추행을 몇 년간 당했는데 그걸 그럼 왜 미투를 못했느냐? 미투 고발을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박 시장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권 사람들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미투 고발을 뒤늦게 했던 그런 김지의 씨의 경우에도 내가 이거 미투 고발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한때나마 존경했던 정치인이었는데 그에 대한 자기의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여권의 힘, 느껴지는 힘, 압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했던 것이고 지금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과 관련해서 고소한 이 전직 직원도 보면 그분이 굉장히 두려워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누군가는 이 미투 의혹을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용기를 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 하나 외에 지금 여러 명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 시장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 여성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너 때문에 지금 박 시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맞는 것이죠. 뭐 그 성추행 의혹 고소가 없었다면 박 시장이 저런 선택을 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견 맞는 것이 있지만 그 비난의 초점을 오히려 박 시장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여성이 받는 것이냐, 이 여성에 대해서 신상털기 하는 것들은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보면 진짜 피해자는 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그런 얘기 했더군요. 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심상정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 뭐 조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있는데 자기는 조문을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피해 여성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논평들, 이런 평가가 매우 중립적인 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자, 박원순 시장한테 조화를 보냈습니다. 전 뭐 조화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시민운동가 또는 인권운동가로서의 박원순 시장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사람 피고소인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자, 그중에 뭐 일단 본인이 뭐 유명을 달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조화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권 사람들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뭔가 보호하려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한일 관계에서야 우리가 명백한 피해자니까 그거는 뭐 국가 외교 관계를 일단 떠나서도 명백한 피해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뭐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본인 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피해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몇 차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사태를 보면 그 사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 모든 일을 피해자 중심주의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공과를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전 취했었는데 자, 그럼 이번 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사고방식이라면 당연히 이 성추행 고소를 한 여성, 이 여성 중심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박원순 시장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또는 여권의 행동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이해찬 대표만 해도 이 성추행 고소 문제에 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 오히려 그 기자를 나무랬습니다. 기자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욕설할 일이 아니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당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립적이죠. 중립적이 아니고 뭐 객관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기자를 나무랬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인이니까 자기 같은 편 소속의 정치인이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는 결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주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면, 예를 들어서 공 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했다면 과 쪽을 전혀 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와 같은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 박원순 시장의 지금 성추행 의혹은 아예 외면하려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를 그대로 뒤집는 얘기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얘기해왔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결국 자기 편에만 적용됐던 얘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한국일보를 보니까 이 내로남불 얘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뭐 이른바 그들의 그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민낯, 그것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공격하는, 내지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위선적이었다. 자기들이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에 모해가면서 사물을 그런 쪽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위선적이었다는 걸 이번에 바로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왜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포장됐던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들, 그게 결국은 가식이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시민운동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성추행 문제나 부조리 또는 부정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은 가해자로 자꾸 등장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보수 세력의 구조 속에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화의 구조라는 것을 비판만 하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잘못됐고 저거 저렇게 잘못됐고 마치 도덕 교과서를 보고 비판하는 것처럼 비판만 하면 됐는데 이제 본인들이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이 자기들이 보니까 이 기득권적인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비판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기득권의 어떤 그 이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익을 누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자기들이 비판받고 자기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반격을 하는 겁니다. 반격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해놓았던 이른바 보수 세력에 대해서 해놓았던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조와 시각, 그걸 지금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게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보냐면, 그렇게 하면 많은 진보 세력들이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 조국, 윤미향 이런 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했다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편들고 있다 그러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 아니고 진영의 문제다. 그러면 이 진영 사람들은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주의네 또는 뭐 보수 세력이 뭐가 잘못됐네 어쩌고 비판했던 것은 전부 다 이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걸 고백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은 위선적인 여러 가지 언행을 해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스스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박원순 사건도 공과를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자기들이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의당의 심상정, 류호정 의원 정도가 지금 그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그냥 박원순 시장 사건을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지금까지 갖고 놓았던 이미지와 갖고 놓았던 시각, 그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